한정TV 빵영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,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리두기 2.5단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네요. 그 안에서도 오늘 수혜 테마들은 급등락을 했고요. 오늘 주도 테마는 포장 배달, 용기, 포장 배달이라는 테마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2.5단계로 인해서 사실상 음식점, 휴게 음식점, 제과점 뭐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음식점들은 그냥 밤 9시부터는 그냥 배달하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. 그렇게 되면서 오늘 물류주들, 신선배송, 포장용기들이 급등을 했고요. 물류주에서는 한익스프레스 요 녀석이 급등을 했고, 신선배송에서는 지어소프트가 급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포장용기에서는 삼육물산과 한국패키지가 각각 상한가를 갔네요.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 2.5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실제로 그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은 곧 주가 상승이지 않습니까? 하다못해 주말 동안 맘카페나 또는 그 아기 어머니들께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새벽에 커피집도 못 가고 음식점도 못 가고 그러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물류와 신선배송 또 포장용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도 테마들이 단순히 한 번 그냥 튀고 죽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기 어렵고, 월요일이나 또는 이 실제로 2.5단계가 시행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관심을 나오기 때문에 추가 슈팅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아직 오르지 않았던 그 2.5단계 수혜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가장 오늘 막판에 올랐던 종목들이 뭐였습니까? 다날이지 않습니까? 요게 바로 전자결제주들이고요. 장막판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. 우리가 이런 전자결제주를 관심을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러한 이유는 전자결제주가 원래 언택트 수혜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신선배송이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계열을 책임지는 거고, 오히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택배 물류는 더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실수혜가 아니지만 테마적으로 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혜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봐주셔야 되는데, 이번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 또 집에서 소비를 하는 문화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새 2배 음식 배달이 폭증했는데 이게 그제자 뉴스거든요. 그렇다면 실제로 거리두기 2.5단계를 하게 되면 음식 배달이 최소 뭐 2배에서 3배, 4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.5단계 거리두기 2.5단계 테마주들을 꼭 보셔야 되는 것이고, 사이버 결제, 그러니까 전자결제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혜가 있었다. 이게 8월 10일자 뉴스인데 수혜가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번 거리두기 2.5단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.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. 뭐 포장 배달 그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종목까지 다 알려드렸고, 또 오늘 뭐 전자결제주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사실 뭐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, 어떤 걸 내가 사야 될 것인가,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관심을 지속해야 될 종목들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3가지로 축약을 해보자면 한국패키지, 동방, 다날 이렇게 3 종목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. 물론
다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NHN 사이버 결제를 대장주로 냈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분들인 거고, 요거는 이제 급등주 좋아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가 이제 아시다시피 포장용기 관련주로 엮였죠.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차트상 굉장히 좋은 자리를 뚫어줬습니다. 어떤 자리요? 어떤 자리라고 하시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월요일날 갭을,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을 뜨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무려 3년간의 횡보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위까지, 이 직전 고점까지, 역사적 고점까지 별로 안 남아요. 뭐 많이 남아야 한 30%밖에 안 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그 다음으로 일봉상 오늘 터진 거래량이 무엇이다? 역사적 거래량이다. 역사적 거래대금이 오늘 터졌어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터진 거래대금이 대략 1087억이 터졌는데, 이 종목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.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물량이 한 두 바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. 다음으로 동방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. 아시다시피 오늘 상한가는 한익스프레스가 가긴 했지만,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쿠팡이랑 협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쿠팡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요. 역시나 동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래량입니까? 동방도 역시나 역사적으로 무려 이 기업이 88년도에 상장한 기업인데 대략 30년이죠. 32년 만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오늘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이 과거에 이런 만원까지 갈 것이다,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졌고, 또 오늘 터진 거래량의 양이 2286억이 터졌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이 얼마짜리냐면 750억짜리랍니다. 그러면 이게 1000억이 안 되는데 지금 물량이 두 번이 넘게 도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?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물려있던 구간들, 오랫동안 물려있던 이 썩은 물량들이 오늘 다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은 세력이나 또는 매수세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 상승이 바로 간다, 뭐 내일 월요일날 당장 이렇게 딱 뜰 수도 있겠지만 살짝 눌려서 5일선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갈 수 있겠죠. 요즘 5일선 매매에 굉장히 잘 맞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주 정도 보초병 사놓고서 째려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결제주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최고예요. 사실 이게 실제 수익이기도 하고 실적도 나오고요. 다만 이 종목이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0%짜리 급등이 잘 안 나와요. 이 종목이 워낙 무겁고 또 실제로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오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20%짜리 급등은 나오지 않습니다. 다만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고요. 뭐 그럴만도 한 게 이 종목이 시총이 1조 6천억짜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%짜리 슈팅이 팡팡 나오긴 힘들고요.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내가 편안하게 큰 돈을 좀 담아보고 싶다,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을 담는 거고, 우리 급등일보 또 우리 급등TV 이름처럼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다날 같은 변동성 많은 종목들이 최고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앞서 한국 패키지와 동방과는 달리 거래량 자체는 역사적 거래량은 돌파를 못했습니다. 다만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월봉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뭐 워낙 박스권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던 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다날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한번 가게 된다면 대략 한 7천원까지 올라올 텐데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박스권은 이 지난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. 역시나 거래량도 같이 붙어준다면, 요 박스권을 돌파해서
뭐 9,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은 테마적으로 또 차트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오늘 거리두기 2.5단계 관련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, 또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, 또 더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,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테마주들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테마주로 이 장투주들의 그 돈을 조금씩 메꿔가는 그런 전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힘든 시기 여러분들도 돈을 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